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최근 고래들의 거래소 입금 알람이 매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거래소가 아니며 전체적으로 적은 금액도 아닌 비트코인을 5,000개에서 10,000개씩 거래소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이니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고래들이 거래소로 입금한다는 것을 안 좋다 정도로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고래들이 왜 많은 코인들을 거래소로 보내는 것이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시장 변동성을 체크해보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고래들의 입금 알림 중 한 번쯤 보셨을 코인베이스로 위치한 자포입니다. 자포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판단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포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월렛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암호화폐를 보관해주는 업무를 하는 기업이고, 보관 장소인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스위스 알프스 산중에 쉘터에 건설할 정도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보안을 강화시킨 고래들과 세력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고급 지갑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이곳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사람들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 혹은 세력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 고래 혹은 세력들이 자포에다가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으니 거래소로 옮기기 위해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포에서 거래소로 이렇게 이동 방식의 알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포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월렛을 사용하는 고래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걸 이용하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래들이 거래소로 왜 입금을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래들이 계속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등의 해외 거래소로 큰 금액을 입금하고 있고, 또 심지어 자포에서 거래소로 입금한 흔적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하락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시장에 비트코인을 입금하는 의미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원래 안전하게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을 때 당연히 팔 생각이 없으니까 계속 홀딩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고래들이 개인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꺼낸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통해 시장에 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 고래들의 비트코인 물량이 나오면 비트코인을 매도세의 압력으로 인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고래들의 거래소 대량 입금은 무조건 대하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고래들의 거래소 대량 입금은 무조건 100% 확률로 고래들이 물량을 넘겨 하락세로 이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래들의 거래소 입금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래들은 랜딩을 많이 이용합니다. 랜딩은 빗썸에서도 기능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첫 번째 이유는 고래들은 랜딩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랜딩은 빗썸에도 기능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수량이 상당하다 보니까 자금을 우리처럼 단기적인 매매로 운용하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랜딩 서비스를 이용한 대출로 돌려놓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기존 비트코인 수량은 그대로 보존하고 이자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래들에게는 매력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랜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래들의 거래소 이동을 우리가 하락세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고래들의 대량 거래소 입금은 하락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지만, 이런 랜딩의 이유로도 고래들은 거래소로 입금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지금 현재 USDT,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 개념이 생기기 전 우리는 알트코인들을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거엔 비트코인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를 보면 원화나 USDT 혹은 USDC 등의 스테이블 코인 말고도 코인티커, BTC 이렇게 표시된 코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원화 테더 마켓이 아닌 BTC 마켓이라고도 합니다. 이 코인티커, BTC로 표시된 코인들은 우리가 원화나 USDT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코인들을 나타냅니다. 즉 고래들이 거래소로 BTC를 입금하는 이유 중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알트코인 매수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비트코인을 입금하는 시점이면 이 시장은 굉장히 매수세가 얼어붙은 상태이고 공포에 가득한 시점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상승장에서의 입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공포의 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공포의 장에서 현재 알트코인의 가격대를 보면 어떤지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는 아직도 더 빠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의 가격들만 봐도 이미 고점 대비 거의 70에서 80%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는 비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방향성 또한 지금 상황에서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래들의 거래소 입금은 거래소 지갑끼리의 이동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고래들의 지갑을 체크해 봤을 때 이미 거래소 주소로 체크된 지갑의 주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주소들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소들 또한 한 개의 지갑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지갑끼리의 대량 물량들이 이동하는 것을 봤을 때는 고래들이 거래소를 입금하는 형태로 혹은 거래소를 입금한 후 다른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형태로 체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추가 이유도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이 세 가지이며 이런 부분들만 체크해 봤을 때 우리가 무조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 흔적만 계속 체크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는 거래소로 입금한 내용만 볼 수 있어 계속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래들의 입출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최근 거래소 평균 입금량을 정리한 지표를 한번 체크해 봤는데 2020년 3월에 고래들의 거래소 평균 입금량은 엄청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렇다 할 입금량을 보여지지 않던 비트코인은 올해 5월 그리고 이번 달 6월 엄청난 수치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입금이 2020년 코로나 때보다 입금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특이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20년 3월에 거래소 평균 입금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했으며 대하락장 이후 대상승장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경제적인 이슈로 지금과 정반대로 제로 금리, 양적 완화 등 부양책을 펼쳤던 이유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오히려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입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바닥이라는 건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100%의 확률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거래소 입금만큼은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출금량도 같이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이 지표는 최근 거래소 평균 출금량입니다. 출금량 또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금된 수치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출금이 발생을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제가 해석해 봤을 땐 고래들의 거래소 입금이 단순 시장에 던지기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인해 입금 이후에 출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보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래들도 채굴자와 마찬가지로 굳이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가격대가 빠진 상황에서 굳이 보유 물량을 던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래들의 입금과 출금은 동시에 최고의 수치로 보여지고 있으며 단순히 고래들이 거래소로 입금된 물량이 많아 그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대하락장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가정만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가져온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는 전체 거래소 고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거래소 고래 비율은 거래소의 전체 코인 입금량 대비 상위 10건의 입금량으로 값이 높다면 고래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했는데 지표의 1번부터 7번까지 특이점으로 거래소 고래 비율이 높게 나왔던 지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은 2021년 2월 비트가 신고점을 달성했던 지점입니다. 저 시점에서 비트는 소폭 가격이 빠졌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3월에 고점을 달성을 하게 되고 그때가 바로 2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비트는 또다시 신고점을 달성한 뒤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번 구간 이후 거래소 고래 비율의 높은 수치는 2021년 7월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3번 지점에서 거래소 고래 비율은 또다시 높은 수치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비트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갔는지를 보면 추가 반등 및 상승장이 나오면서 비트는 신고점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지점 이후 또다시 고래 비율은 그렇다 할 높은 수치를 보여주지 않다가 2022년 4월에 5번 그리고 5월에 6번 이번 달 6월에 7번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고래들이 최근에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5번, 6번, 7번을 3번, 4번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고래 비율이 작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21년 7월 신고점을 달성할 수 있었던 상승장의 바닥 지점이 체크됐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고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서 바닥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현재가 바닥 지점에 근접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움직임을 보고 100%의 확률이 아닌 그에 근접하는 매매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비트코인은 이미 20K가 무너진 상황이며 추가 지지선을 체크하기 위해 주봉상으로 매물대를 체크해 봤는데 사실상 하단 6.5K 그리고 9.3K까지 하락할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은 낮기 때문에 여기까진 고려를 아직 하고 있진 않습니다. 당장 20K 하단의 지지의 구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18에서 19K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매물대 기준에서 보면 20K도 강한 지지 구간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18K에서 19K 구간이 매물대의 구간으로서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6월 18일 17.6K까지 찍었지만 당시 18.9K 종가로 마감을 했고 어제는 비트만 8.45%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 매매 전략은 6월 18일 저점이었던 17.6K를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하락장이 어느새 반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중간에 반등도 있었지만 큰 틀로 봤을 땐 비트도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71%가 빠진 상황이라 알트를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희망 회로를 돌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유와 명분이 있다면 멘탈과 투심을 잡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모두가 고래의 대량 거래소 입금은 하락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을 하락이 아닌 다른 긍정적인 이유 또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다면 제가 이미 저번 주말 가투법 카페에 작성해 올려드렸으니까 여기서 여러 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다 올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즐거운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